자, 정유상한학원 수학과 최희성입니다. 이번에는 오답률 탑2에 해당하는 28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최고 차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가 나와 있고요. x축과 만나는 두 점 a, b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a가 이보다 크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힌트다라는 거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y축과 만나는 점이 c고요. y는 fx 꼭지점을 p 그 다음 AP에서 직선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QR. 이때 만들어지는 APQR은 정사각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문제를 읽고 그래프에 그대로 옮겨볼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2,0을 먼저 체크를 하고 A,0 찍어주겠습니다. A,0. 그 다음 Y축과 만나는 점 C를 지나는 2차 함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Y축과 만나는 점이 C, 그 다음 꼭지점을 P. 그래서 먼저 그림을 못 그리더라도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A, P를 지나는 따라서 직선 BC에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요 모양이 정사각형의 모양이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가 여기가 2,0 A라는 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B, A,0 그 다음 Y축과의 교점이 C, 그 다음 꼭지점을 P라고 했을 때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직선 BC 그대로 이어줄게요. 직선 BC 쇽. 여기다가 AP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습니다.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수직, 수선의 발, 수직. 그래서 이 사각형이 우리는 정사각형이다라는 거겠죠. 따라서 각 변의 길이가 모두 다 같음을 먼저 표현을 하고요. 각각의 점이 QR이다라는 점 체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를 천천히 읽었을 때 정사각형을 이 다음에 써야 되는데 그럼 정사각형의 성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마주보는 변이 항상 평행합니다. 두 번째, 여기도 표현을 했지만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이웃하는 변의 길이 동일하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마주보는 변이 평행하다? 그럼 여기서는 기울기가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내가 BC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M이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기울기가 M. 그렇다면 마주보는 변도 평행하니까 AP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도 M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M이야? 뭐 모르지만 나는 직선을 Y는 MX 플러스 하트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 체크. 그러면 기울기가 M, 여기도 Y는 MX 플러스 별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체크. 그럼 여기서 이제 기울기를 유심히 보시면 이 직선도 2차 함수랑 만나네? 이 직선도 2차 함수랑 만나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성질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과 y는 x제곱과 y는 x와의 교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y는 x제곱과 y는 x
플러스 3이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 그러면 이 둘로 교점식을 세워도 x제곱 마이너스 x는 0,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 1창의 개수는 변함이 없죠. 다시 말하면 두 근의 합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가 같으면? 이 1창의 모양이 같으면 두 근의 합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성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그럼 우리가 y는 fx와 y는 mx 플러스 하트의 두 근을 a, 여기는 0,니까 0이라고 생각할 수 있네요. 이거에 a와 0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아래 거, 이번에는 y는 fx랑 y는 mx 플러스 별과의 교점이 여기는 꼭지점이고요. 여기는 2니까 꼭지점은 x축과의 교점의 중점이기 때문에 2분의 2 플러스 a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2와 2분의 2 플러스 a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분의 2 플러스 a. 그럼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두 1차항의 모양은 똑같으니까 이 두 근의 합과 이 두 근의 합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요거의 두 근의 합은 a 플러스 0이니까 a고요. 여기 두 근의 합은 2 플러스 2분의 2 플러스 a입니다. 따라서 이 둘이 같다라는 식을 좀 세워준다면 2 플러스 2분의 2 플러스 a와 a가 같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조금씩 정리를 좀 해준다면 우리는 양변에 2를 곱해서 4 플러스 2 플러스 a는 2a입니다. 아, 여기서 a의 값이 6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낼 수 있겠네요. 아, 그러면 점들을 다시 한번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겠네요. 여기는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축의 위치는 2와 6의 중간이니까 4, 라는 걸 또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x축과의 교점을 모두 다 구했으니까 우리는 fx라는 식도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x축과의 교점을 이용해서 우리는 y는 fx를 표현할 수 있어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 모르니까 y는 fx는 최고차항 k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x-2에 x-6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이때 자연스럽게 0을 집어넣어주면 y축과의 교점 0,12k다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은 이 최고차항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건데 우리 아직 뭐 안 썼습니까?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동일하다라는 걸 아직 쓰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6,0, 0,12k. 나 이거 직선 표현할 수 있는데? 2,0? 나 여기 길이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 2,0, 여기 4, 4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4k라는 점. 나 이 둘 k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둘이 같다라고 식을 세울 생각 해야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정확한 직선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y는 6,0과
0,12k를 지나니까 기울기는 6분의 마이너스 12k, 마이너스 2k고요. 2kx에 0,12k를 지나니까 플러스 12k.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2kx 플러스 12k와 점 2,0 이거의 거리를 좀 계산을 해본다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면 루트 4k 제곱에 플러스 1분의 x에다가 2를 집어넣고요. y에다가 0을 집어넣어준다면 마이너스 4k 플러스 12k니까 플러스 8k의 절대값. 요게 이제 거리가 될 거고, 두 번째는 방금 말했던 AP의 거리. AP의 거리는 여기서 가볍게 구해본다면 점과 점 사이 거리를 한다면 X좌표의 차의 제곱 4 플러스 Y좌표의 차의 제곱 16K제곱의 루트. 따라서 요 거리와 동일합니다 라는 거예요. 루트에 4 플러스 16K제곱. 자, 그러면 왼쪽에도 루트가 있고 오른쪽에도 루트가 있으니까 보기 불편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양변 제곱을 이용해서 가볍게 조금씩을 써본다면 양변 제곱을 해볼게요. 양변 제곱. 자, 그러면 4K제곱 플러스 1분의 64K제곱이고요. 오른쪽은 4 플러스 16K제곱인데 4로 가볍게 묶어주면 4K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먼저 4부터 조금 약분이 된다라는 생각 보이시죠? 4, 64 약분되는 거. 따라서 요 4는 날아갈 거고요. 요 64는 16이 되겠네요. 그러면 양변에 4K제곱 플러스 1을 곱해주면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되는구나. 4K제곱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랑 16K의 제곱이랑 같게 만드는 X의 값. 근데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4K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내가 좌변으로 넘겼을 때 요 식은 4K 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 0입니다로 표현이 돼요. 따라서 K제곱은 4분의 1이니까 K제곱은 4분의 1이니까 K는 양수 2분의 1이겠구나. K의 값을 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fx는 4분의 1에 x-2에 x-6이다 라는 사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f12의 값, f12는 4분의 1 곱하기 10에다가 6을 곱한 거니 우리는 약분을 통해서 답이 15다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겠네요. 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오답률 탑 1에 해당하는 30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실수 AB의 부호가 나와 있지 않고요. 2차 함수 fx가 최고차항 a의 x-b제곱. 그럼 딱 여기까지만 봤을 때 AB 부호 안 나와 있는데? 그럼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체크가 돼야겠구나 라는 생각 해야 되고, 두 번째는 B. 얘는 X축에 접하는 모양인데? 그럼 이 B가 X축보다 Y축보다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서 접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거 생각하면서 다음 인자 읽어볼게요. 자, 중심이 함수 y는 fx 그래프 위에 있고요. 직선 3분의 4x와 x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세 개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이때 이 세 원의 원 중심을 x1, x2, x3라고 했을 때 이 세 원의 중심을 곱한 게 양수다라는 거 하나. 세 점 x1, fx와 x2, fx2, x3, fx3의 꼭지점으로 하는 무게중심의 y의 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7이다. 마이너스 3분의 7이라는 거는 3분의 fx1 더하기 f의 x2, f의 x3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읽었으니 하나씩 맞는 그래프를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따라서 오른쪽을 이제 보면 그래프를 좀 그려보고 y는 3분의 4x를 좀 그려놨습니다. y는 3분의 4x. 자, 여기에 이차 함수가 그려져 있는데 나는 a가 양수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a가 양수.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가 이제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원이 3개 있다라고 쳐봤자 생각을 좀 해보면 얘네들은 y의 좌표들이 모두 다 플러스입니다. y의 좌표가 플러스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에서 봤던 조건을 좀 보면은 y의 좌표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음수여야 되는데 얘는 다 플러스니까 음수일 수 없죠. 따라서 먼저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는 아니구나 체크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얘는 위로 볼록인 그래프야. 그러면 우리는 a가 0보다 작다라는 사실은 체크를 했고요. 똑같이 여기가 y는 3분의 4x. 그러면 이번에는 x축과의 교점이 어딘지가 체크가 돼야 됩니다. 얘가 왼쪽에서 접하는 모양인지 또는 오른쪽에서 접하는 모양인지를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오른쪽에서 접하는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 원의 특성상 어떤 형태가 돼야 됩니까? 원이 이 위에 있는데 이차 함수를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는 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지름은 모르지만 얘가 뚱뚱한 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되게 조그만한 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원의 중심이 이차 함수를 따라간다라는 것만 먼저 생각을 하면서 본다면 원이 총 3개가 나올 수 있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얘가 아무리 반지름이 조금해도 y는 3분의 4랑도 접해야 되고 x축에도 접해야 돼요. y는 3분의 4x랑도 접해야 되고 x축에도 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그래프가 여기서 3개가 나오나? 했을 때 여기서는 최대로 나와봤자 2개 이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요 x축과의 교점이 양수 쪽에서 존재하는 경우는 아니겠구나라는 판단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모든 걸 통틀어서 최고창의 개수는 음수고 x축과의 교점은 음수겠다라는 판단하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고요. x축과의 교점이 음수인 쪽에서 이차 함수가 그려질 거고요. y는 3분의 4x가 이렇게 그려짐으로써 y는 3분의 4x에도 접하고 x축에도 접하는 요 원이 3가지가 나온다. 이때 각각의 원의 중심이 x1, 각각의 x, 좌표가 x2, 여기는 x3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때 얘네들의 좌표들은
x축이랑 접하니까 모두 다 길이가 뭡니까? 모두 다 x축과의 거리가 다 반지름이에요. 다 반지름입니다. x축이랑 접하니까. 그쵸? 그러면 내가 어느 점의 원의 중심인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의 원의 중심을 x의 좌표를 p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길이가 r이고 x축보다는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r 이렇게 원의 중심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누구랑 접합니까? y는 3분의 4x랑 접해요. 이 원 세 개 모두 다. 따라서 이 원의 중심과 y는 3분의 4x의 거리가 모두 다 r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y는 3분의 4x를 조금 이쁘게 일반형으로 좀 표현을 해준다면 양변에 3을 곱해서 넘겨주면 4x 마이너스 3y는 0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좀 써준다면 루트 16 플러스 9분의 x좌표에다 p를 집어넣고요. y좌표에 마이너스 r을 집어넣어주면 3r. 여기에 절대값이 반지름 r과 같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루트 25. 5니까 양변에 5를 좀 곱해주면 절대값 4p 플러스 3r의 절대값은 5r입니다. 그럼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식이 두 가지가 표현이 되겠구나 라는 거 체크. 그러면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4p 플러스 3r이 양수면 그대로 나와서 4p 플러스 3r는 5r.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3r.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면 4p 플러스 3r는 마이너스 5r. 이렇게 총 두 가지 관계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3r을 넘기면 4p는 2r이고요. 그럼 이때 p는 2분의 r입니다. 2분의 r이구나. 그 다음 2분의 r, 원의 중심이 2분의 r, 마이너스 r이 되는데 r? 똑같네? 그럼 나는 요 원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애는 y는 마이너스 2x 위에 한 점이겠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야 2분의 r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r이 튀어나오는 거니까. 이번 두 번째는 3r을 넘겨주면 4p는 마이너스 8r입니다. 그럼 따라서 p는 우리가 마이너스 2r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럼 또한 원의 중심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r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자, 따라서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r을 지난다라는 건 똑같이 y는 2분의 1 x 위의 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그러면 이 직선 위에다가 그대로 2분의 1과 마이너스 1을 기울기로 가지는 직선을 두 개 다 그려본다면 2분의 1을 지나는 애는 그럼 이렇게 두 개를 지나는 그래프가 돼야겠네? 그럼 마이너스 2x는 이 x3 하나만 지나야 되니까 무조건 접하는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죠. 여기서 접하는 형태 y는 마이너스 2x. 교점이 두 개라면 두 점을 뚫고 지나갔겠지만 여기서는 원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딱 여기만 지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얘는 접하는 형태로밖에 존재할 수 없구나라는 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y는 2분의 1 x 교점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fx와 fxa의 x-b의 전체 제곱과 y는 2분의 1 xy의 교점이 우리는 x1과 x2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아낼 수 있겠네요. 그럼 두 번째는 fx a의 x-b의 제곱과 y는 마이너스 2xy의 교점은 x3 그리고 얘는 중근이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교점식을 이용해서 정말 x1과 x2에 대한 관계식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a x-b의 전체 제곱을 좀 해주면 x제곱에 마이너스 2bx 플러스 b제곱 얘와 2분의 1 xy의 교점. 그러면 a까지 어느 정도 좀 나열을 좀 해주면 ax제곱 마이너스 2abx 플러스 ab제곱는 2분의 1x. 자, 그러면 계산하기 좀 더 편하게 양변의 2를 곱해서 식을 좀 세워준다면 이 2를 곱했다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전체에다 2를 곱했다. 그러면 2ax제곱 마이너스 4ab인데 이 x까지 넘겨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4ab 얘는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1에 x 2ab 제곱는 0. 이렇게 이제 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때 이거의 두 근이 x1과 x2니까 우리는 두 근의 합을 표현을 할 수 있구나. 다시 말하면 x1 더하기 x2는 최고차항분의 마이너스 1차항의 개수니까 2a분의 4ab 플러스 1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 각각 나눠서 좀 표현을 해본다면 우리는 2b 플러스 2a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 fx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2xy의 교점, 중근 x3y의 교점 나타내본다면 뭐 이렇게 풀어낸 걸 그대로 좀 옆에 쓰겠습니다. ax제곱에 마이너스 2abx 플러스 ab의 전체 제곱과 마이너스 2xy의 교점. 그러면 마이너스 2x를 좌변으로 좀 넘겨주면 ax제곱에 이번에 마이너스 2로 한번 묶어볼게요. 1차항은 ab. 자, 2x로 넘어왔습니다. 마이너스 2로 묶었네요. 마이너스 1이겠네요. 요거의 x 플러스 ab의 제곱이 0입니다. 그럼 방금 말했던 것처럼 얘는 x3를 중근으로 가져요. 그 말은 얘는 판별식이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따라서 4분의 d를 좀 써준다면 ab-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앞뒤 a제곱 b제곱 전개를 좀 해준다면 ab의 전체 제곱이니까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1 뒤에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이렇게가 이제 지워질 거고요. 요 판별식이 0이다라고 했으니 a, b는 2분의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고요. 그럼 얘를 조금 변형을 해준다면 양변에 2를 곱해서 2ab가 1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왼쪽에서
살짝 보면 이 모양에 굉장히 비슷한 형태가 보이죠. 나는 이 b 대신에 또 뭐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 b 대신에 a분의 1이다 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식이 조금은 변형이 되는 게 a분의 1 더하기 2a분의 1이니까 a분의 1 더하기 2a분의 1이니까 통분을 해준다면 2a분의 3이다 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는 지금 판별식만 썼어요. x3에 대한 관계식을 아직 안 썼죠. x3는 뭐야? 내가 2ab 대신에 1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x의 값이 x3다라는 사실. 이걸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a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 대신에 1을 그대로 넣고요. 마이너스 x 요 b제곱 대신에는 우리가 방금 표현한 2b가 a분의 1이다 라는 걸 표현해서 a에 대한 식으로 똑같이 만들 겁니다. 따라서 a 곱하기 b는 2a분의 1이니까 2a분의 1의 제곱이 돼서 4a 제곱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는 마이너스 2x. 자, 그래서 좌변으로 넘겨서 식을 좀 정리를 해본다면 ax 제곱에 플러스 x에 플러스 4a분의 1입니다. 얘가 0이다. 자,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a로 묶으면 엄청나게 이쁜 모양이 보입니다. x제곱에 플러스 a분의 x. 그 다음 플러스 4a 제곱분의 1이 되면서 얘는 x 플러스 2a분의 1의 전체 제곱이네? 라고 표현이 되겠죠. x 플러스 2a분의 1의 전체 제곱은 0.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x3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x3는 마이너스 2a분의 1이구나 라고 알아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x1, x2, 합 x3까지 모두 다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냈어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무게중심의 좌표를 다시 한번 이용을 해본다면 3분의 fx1 더하기 fx2 더하기 fx3 는 3분의 자,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fx1을 x1 다시 말하면 y의 좌표를 여기다가 넣어도 괜찮지만 교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어도 괜찮죠. 따라서 2분의 1 x1 그럼 똑같이 x2 또한 우리는 요 2분의 1 x에 넣을 수 있는 거니까 2분의 1 x2 더하기 x3는 어디에 넣은 거냐? 여기다 넣은 거죠. 마이너스 2x3 요거의 합이 마이너스 3분의 7이다 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다 구해놨죠. 3분의 2분의 1 묶으면 x1 더하기 x2가 2a분의 3이다 라는 사실. 여기다가 2분의 1을 했습니다. 따라서 4a분의 3. 그 다음 x3는 우리가 마이너스 2a분의 1이다 라고 구해놨으니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한 거니 a분의 1 이렇게 들어가겠죠. 플러스 a분의 1. 자, 그러면 분자만 살짝 전개를 좀 해준다면 4a분의 7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4a분의 7. 이게 누구랑 똑같다? 마이너스 3분의 7과 똑같다. 그럼 요 4a분의 7이 마이너스 7과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그러면 B는 어디서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까? 여기서 표현을 했었죠.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2B는 마이너스 4야. B는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B가 마이너스 2구나. 그럼 A, B 모두 다 구해냈으니까 우리는 최종적으로 원하는 fx를 좀 나타내 본다면 fx는 ax-b의 전체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에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입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이때 F4와 F6의 곱입니다. 그러면 F4는 4를 집어넣은 거니까 F4는 4를 집어넣으면 6의 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9 나올 거고요. F6은 6을 집어넣으면 8의 제곱 64에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6 따라서 F4 곱하기 F6은 144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오답률 탑 1에 해당하는 문제 30번 문제를 같이 한번 봤고요. 이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형태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모두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오답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